오후 3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거실. 박영수 68세가 안락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경제면을 읽는다. 물가가 또 올랐네. 참. 그가 중얼거리며 신문을 넘긴다. TV에서는 조용히 뉴스가 흘러나온다. 평온한 은퇴 생활의 한 장면이다. 부엌에서 김미정 65세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찰랑찰랑 물소리와 함께 그녀가 작은 콧노래를 부른다.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요? 뭐든 좋지.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영수가 웃으며 대답한다.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자연스러운 대화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린다. 쾅! 박준호 37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땀과 절망이 뒤섞여 있다. 아버지. 신문을 읽던 영수가 고개를 든다. 아들의 급박한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진다. 준호야? 무슨 일이?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준호는 거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다. 영수는 깜짝 놀라며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아버지, 제발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세요. 침묵이 흐른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도 멈춘다. 뭐라고? 영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는다.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럼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새로운 주문도 들어왔고 이번엔 정말 안 된다. 단칼에 거절이 떨어진다. 아버지, 내 집은 내 어머니와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다. 그걸 내 사업 실패의 뒤치다꺼리에 쓸 순 없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사업 실패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뭘 해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내가 공무원 되라고 했을 때 들었다면 이런 꼴을 당했겠나? 미정이 급하게 부엌에서 나온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너 왜 무릎을? 어머니, 저는 정말 간절해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직원들? 영수가 비웃는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의리가 있었나? 내 빚 때문이지. 준호가 벌떡 일어선다. 네, 맞아요. 제 빚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반드시?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너는 항상 반드시라고 했다. 결혼할 때도 사업 시작할 때도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박소연이 퇴근하여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다. 오빠, 또 돈 문제예요? 소연아. 소연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쉰다. 아버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녀가 거실 테이블에 앉으며 말한다. 오빠가 지금까지 가족에게서 빌린 돈이 총 얼마예요? 준호가 입을 다문다.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결혼자금 500만 원, 공장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작년 기계 구입비 800만 원, 올해 초 운영자금 700만 원. 벌써 3천만 원이에요. 소연아, 그게. 그런데 또 3천만 원이요? 총 6천만 원을 투자해도 확신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하겠다고요? 미정이 중간에 끼어든다. 소연아, 내 오빠도 나름대로. 어머니, 저도 오빠가 성공하길 바래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소연이 준호를 바라본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빚이 총 얼마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8천. 아니, 1억 정도.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1억? 영수가 벌떡 일어선다.
내가 우리한테는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아버지, 그게 은행 빚이 7천만 원이고 사채가 더 있다는 뜻이지? 소연의 차가운 분석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자는 얼마나 돼요? 월 300만 원 정도. 미쳤구나. 영수가 소리친다. 월 300만 원을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어. 그래서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 정상 가동? 소연이 냉소한다. 오빠가 만드는 부품, 중국산이 절반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몰라요? 하지만 품질이 좋으면 뭐해요? 납품처에서 가격만 보는데. 미정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어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고. 다른 방법? 영수가 비웃는다. 또 누구한테 빌리려고?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그것도 방법이죠. 너 때문에 우리가 친척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명절 때마다 피하고 모임도 나가지 못하고. 준호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포기하고 취업하라고요? 37살에? 그래, 그게 낫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믿어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뭘 해도 부정적으로만 보시고. 믿어달라고? 뭘 믿어? 실패만 거듭하는 너를. 준호가 주먹을 쥔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준호가 현관으로 향한다. 어디 가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욕당하느니. 준호야. 미정이 일어선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현관문이 쾅 닫힌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영수는 다시 의자에 앉아 신문을 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미정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쉰다. 소연이 어머니 옆에 앉는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면 엄마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거야. 그날 밤 침실. 영수와 미정이 침대에 누워 있다. 미정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여보, 잠들었어요. 준호가 걱정돼요. 걱정해봐야 뭐해.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영수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긴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집까지 걸 순 없어. 미정이가 늙어서 갈 곳이 없으면. 옆에서 미정이 돌아눕는다. 여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미정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언제까지 뒤치다꺼리만 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 정말 실패하면 우리 아들이. 그건 준호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영수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새벽 3시. 영수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 앉아 고민에 잠긴다. 휴대폰을 들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춘다. 이 시간에 대신 문자를 보낸다. 잘 있냐? 걱정된다. 몇 분 후 답장이 온다. 아버지도 주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괜찮지 않다는 걸 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조용한 아침 식사. 영수, 미정, 소연이 앉아 있다. 준호의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띈다. 소연의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네, 박소연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진다. 네, 저희 오빠가요? 영수와 미정이 동시에 고개를 든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소연이 전화를 끊는다. 오빠가 사채업자들한테 얻어맞았대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미정이 수저를 떨어뜨린다. 뭐라고?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해요.
영수가 벌떡 일어선다. 병원 병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고 가슴 부위에 붕대가 감겨 있다. 영수, 미정, 소연이 들어온다. 준호야. 미정이 아들에게 달려간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아플 뿐이에요. 준호가 억지로 웃는다. 영수는 말없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본다. 오빠, 사채업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원금이라도 갚지 않으면 더 심하게 하겠다고. 미정이 흐느낀다.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일을. 영수가 돌아선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다. 준호야. 아버지. 미안하다. 준호가 놀란다. 아버지가 너무 냉정했나 보다. 내가 아무리 철없어도 내 아들인데. 그날 오후 영수는 혼자 집을 나선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다. 오래된 친구 최병호의 작은 공장. 영수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영수야. 웬일이야? 병호야, 혹시 그 작은 공장 하나 운영할 사람 찾는다고 했던 거 아직 안 구했나? 아, 맞아. 아직 못 구했어. 근데 왜? 설마 너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혹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최병호가 관심을 보인다. 내 아들, 사업한다고 했던? 응.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성실하고 기술도 있어.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사실 기술자를 찾고 있었거든. 그날 저녁 집 거실. 영수가 준호를 부른다. 준호야, 이리 와봐.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아버지, 저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굳이. 영수가 명함 한 장을 내민다. 최 사장님 명함이다. 작은 공장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네. 이게 무슨. 월급은 많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안정적이고 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준호가 명함을 받아본다. 아버지, 이건 돈은 줄 수 없다. 우리 집을 담보로 빌려줄 수도 없어. 하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는 주고 싶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리고 내 빚은 내가 퇴직금으로 조금씩 정리해보마.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가족과 상의 없이 큰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은 갚아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과 소연이 지켜보며 미소를 짓는다. 한 달 후, 같은 거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준호가 작업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얼굴에 활기가 돌아왔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영수가 신문을 보며 대답한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다. 오빠 파이팅! 소연이 응원한다. 준호가 나간 후 미정이 영수 옆에 앉는다. 여보, 잘한 것 같아요. 뭐가? 우리 아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그래도 걱정이야.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도 철이 들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준호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영수가 중얼거린다. 그래,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가는 거지라며 하늘을 쳐다본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